안녕하세요. 김희재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곳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마이스쿨의 강좌 가운데 이렇게 뭐랄까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 있고 또 이렇게 의도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오늘 나눌 이야기가 또 앞으로 이 강좌를 열어가실 그 내용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즐겁게 이 강좌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좀 즐거운 수다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일전에 스토리 강좌로 인사를 드렸었던 작가 김희재이고요. 제 옆에는 바로 앞으로의 강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실 선생님이십니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 이정은입니다.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아직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좀 더 드리고자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멀리서 봬도 그런 필라테스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뭔가 리듬 체조? 뭐 이런 리듬 체조 코치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강좌의 어떤 성격을 아실 것 같은데 자, 왜 나오셨습니까? 예. 저는 뭐 오늘 이 사태가 있게 한 주범인 그 오마이스쿨 교육팀장 남성경입니다. 네. 예. 사실 많은 강좌를 기획하면서 저희가 뭐 주로 오마이스쿨은 정치나 철학이나 그다음 경제 이쪽에 치중되어 있어서 이 스포츠 쪽, 즉 무브먼트 안에 스포츠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몸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강좌고 한 7, 8개월 계속 논의를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강좌를 기획하기는 했지만 김희재 선생님께서 전폭적으로 그렇죠. 예, 추천을 해주시고 사실 뭐 이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대중 앞에 굳이 꼭 얼굴을 내보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이제 원하시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정원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트레이닝을 필라테스를 한 게 1년 지금 1년 가까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제 몸의 변화를 느끼고 굉장히 나이를 밝히기 좀 어쩌면 40년 이상 어쨌건 내가 이렇게 나로 살아왔는데 아, 내 몸이 이런 거였나? 그리고 나는 시간 속에서 내 몸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들이 굉장히 깊은 어떤 인문학 책이나 철학 책을 읽었을 때 느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이제 쌓여가고 또 이렇게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오마이스쿨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스토리 강좌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했고 이정훈 선생님도 사실은 그런 왜 운동을 가르치는 삶을 사는가에 관한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권유를 했죠. 제 성격에 맞지 않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느끼셨어요? 1년 처음 동안? 받았을 때나? 예. 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에 뵀을 때 어떤 지경이나 상황? 일단 교수님 처음 뵀을 때는 강목 같은 느낌? 굉장히 목에 곽연장을 항상 하고 계시는 분이셔가지고 어떤 동작을 해도 아프신 거예요. 항상 목이 아프시고 컨디션이 항상 떨어지시고 이러셨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난 지금은 약간 탱탱한 소세지 같은? 왜냐면 굉장히 육감적이고요. 스스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실 교수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자주 할 시간이 없으셔서 만나는 시간은 별로 없었으나 스스로 이제 중간부터는 운동을 계속 꾸준히 배우시면서는 동작 자체를 즐기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목 뻣뻣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냥 목이 뻣뻣한 상태에 머물렀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집안 체질이
완전히 저혈압이에요. 네, 그런데 목이 뻣뻣해지는 그 과긴장 상태가 뭘 불러일으켰냐면 엄청난 고혈압. 심한 경우 이제 190이 넘어가고 170이 넘어가고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럴 만큼 목의 긴장이라고 하는 게 불러일으킨 몸의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필라테스를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분이 거의 강권하다시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는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이제 연결을 해 주셨고, 그래서 될까? 과연,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무용을 했었었기 때문에 스트레칭 뭐 나도 할 줄 알아. 이런 생각이 있었었고,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은 했지만, 워낙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간부터 제가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알겠습니다, 수업은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랬는데 변화가 느껴지니까 정말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보통 이제 150 혈압이 그 혈압약을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160, 170 넘어가고 위급할 때 190 넘어갈 정도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는 건데, 제가 먹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또 필라테스를 통해서 제 몸을 바로 세워가면서 약을 안 먹고 어쨌건 고혈압을 잡았기 때문에 네. 이게 병 치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크게 깨닫고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은 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척추가 이제 여러 개가, 척추가 몇 개가 있어요? 척추뼈가? 척추가 12개가 12개가 있나요? 네, 흉추가 12개가 있죠. 흉추가 12개가 있는 거예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는 한 12개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얘가 통짜로 붙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어디에서 선생님이 하면 얘가 이렇게 돼서 올라오는데, 제가 하면 이렇게 쿵? 퍽!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지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그쵸. 많은 분들이 이 요추 부분 있잖아요. 허리 있는 부분에 분절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 분절 자체가 척추가 그러니까 통짜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막대기처럼 하나로 돼 있지 않고 마디마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마디마디가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커브가 생기질 않는 거죠. 그래서 커브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받쳐주는 근육들이 좀 튼튼해져 있어야 하는데 그 근육들을 쓰지를 않기 때문에 사용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텐션이 가면서 불편해지면서 허리는 계속 아프지만 운동할 때 그 부분을 활용을 아예 못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엔간한 운동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허리가 아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근육이라든가 이런 건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그리고 분절될 것은 분절되어 있어야 하고 붙어 있는 것들은 그 유기성을 가지고 그 각자의 몫을 해야지만 그 결과가 아름답게 나오는 건데, 굉장히 어느 순간서부터 결과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빨리빨리 가야 되고 하니까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에만 집중을 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의 균형과 어떤 본래적 기능, 그것을 굉장히 외면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깊이 느껴졌었던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이제 요즘 운동을 하면서 가지지만 사실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쟤네들은 그렇죠. 살 빼려고 앉아서 들어봤더니 무슨 척추 분절이 어떻고 뭐 인문학적 깨달음이 어떻고 이러면은 그래서 살은 뺄 수 있어? 뭐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런 변화 중에는 살도 빠지나요? 체중계를 똑같은 컨디션으로 매일 아침 그렇게 재는 게 10년, 20년이 된 습관인데,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체중이 늘 수도 있다. 사실 굉장히 이것은 무슨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서부터는 체중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네. 네.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피가 큰 지방보다는 근육 운동을 했을 때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 체중계를 쟀을 때는 일단 체중은 늘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쁘죠. 운동하고 났을 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상관없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사이즈가 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네. 더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숫자도 그쵸. 줄어들게 네, 되고. 네, 자연스럽게. 네. 네. 근데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운동 시작하자마자 네. 한두 달 정도 했는데 왜 체중계가 그쵸. 어떻게 됐느냐 네, 이런 네, 네.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너무 많이 받으시면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막 네. 이런. 근데 너무 그런 분들은 많으신데 그럴수록 늦춰주는 것 같아요. 몸의 그 효과를 보기가 그 동작을 즐기는 게 아니라 운동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체중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 돼버리면 재미도 없을 뿐더러 맹목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좀 약간 조급함이 문제인 게 네. 아까 고통스럽게 또 오랫동안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걸 평생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절망스러웠었던 거는 그 사소한 습관이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살을 빼기 위한 예를 들면 뭐 밥을 먹기 30분 전에 물을 안 먹고 밥 네. 먹을 동안 안 먹는다.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제가 지키지 못했었던 거는 초콜릿 케이크 정도를 못 끄는 것 뿐이지 사실 저는 술도 안 마시고 탄산음료도 안 마시고 식사 중 물 마시지 말라 해서 안 먹고 매운 거 안 먹고 다 했어요. 다 해요. 다 하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죽으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여기서 뭘 더 해야 하지? 운동을 해요? 그런데 정체기가 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운동을 더 해야 돼? 네. 그럼 나는 죽나? 아니면 운동만 해야 되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나?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오래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맞아요. 절망감이에요. 네. 모범생의 절망. 그죠. 그러니까 갈 맞아요. 데가 없어. 맞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나한테 나쁜 습관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걸 제거하면 되는데 더 이상 제거할 게 없는 상태인데도 몸이 내가 원하는 상태까지 가지 못할 때 느껴지는 절망감. 어쨌든 굉장히 성실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그거를 버리고 이쪽을 택했다면, 처음에 죽을 것 같다 그러셨는데, 네. 힘들어서. 그쵸? 네. 했을 때. 네. 죽을 것 같은 걸, 공포를 가지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선택을 하셨다면 뭔가 더 편안하니까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네. 부분이? 네. 뭐 여러 가지가 편안했지만 우선은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지나치게 음식에 대한 절제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몸이 밸런스를 잡으면 저절로 그 음식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약간의 한 줄기 희망 같은 뭐 이런,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운동을 한 게 아까우니까 그래도 이제 식이요법이랑 병행을 하면 뭔가 좀 효과가 빠르지 않을까 뭐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경험한 굉장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초콜릿 매니아라는 거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초콜릿하고 커피가 아마 팀장님 비슷하지 않아요? 네. 너무 피로하게 맞습니다. 일을 하거나 이러면은 거의 약간 마약처럼 네. 초콜릿 한 입 딱 물고 간사하게 빨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초콜릿 맛이 다 넘어가기 전에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마셔가지고 이렇게 목젖을 이렇게 꿀떡 넘어가는 순간 뇌가 막 확 가동이 되면서 반짝반짝 내가 마치 천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일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이거는 정말 끊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밥을 끊고 그 칼로리를 내가 초콜릿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제가 제 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다가 밸런스가 잡히니까 참 놀랍게도 초콜릿을 거의 끊었어요. 욕망이 저절로 주는군요. 욕망이 안 생겨요. 그게 되게 놀라운데 제 주변에서는 거의 막 이렇게 유혹적으로 그러지 말고 하나 먹어보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권하고 여전히 선물을 초콜릿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욕망을 참는 거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걸 꼭 참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슈도 있어요. 저는 이게 뭐 교육방송 쪽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담배 금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연에서 몸이 좋아지는 것과
담배를 참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의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흡연자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정된다. 욕망을 참는다는 게 얼마나 네거티브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욕망을 억누르는 거 그거 자체보다는 욕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본을 쌓아가는 것이 사실은 삶의 어떤 중용이랄까 어떤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제가 운동을 통해서 느껴진 어떤 정신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에 통하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절제를 하기 시작하면 뭐 어떤 초콜릿 케이크, 초코 케이크를 보면서 내가 그거를 안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 심리가 편안해지거든요. 나 저거 먹을 수 있어. 근데 나 저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저걸 꼭 먹고 싶은 거예요. 꼭. 네. 원래 금기된 게 먹고 싶은데 맞아요. 이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특징이 사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안 썼는데, 그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하루 왼종일 먹는 거에 대한 생각만 그러니까요. 하게 되고, 제가 주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온갖 저칼로리 그 음식들의 종류를 다 알아요. 그걸 다 먹어서 정말 칼로리 이상을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금지하고 절제하는 거는 오래 못 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 몸하고 싸우고 있구나,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제 마인드의 굉장히 큰 변화인데 살을 굉장히 미워해요. 내 몸에 있는데 그러면 얘가 어디서 나라와 붙었냐고. 그게 아니라 왜 그러잖아요. 나라고 하는 인격은 내 판단의 총합이다.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내 판단과 내 선택의 총합이라고 한 것처럼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아온 것의 총합이잖아요, 결국. 이것도 나의 선택의 근거의 결과일 뿐인데 내가 뭘 선택했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들어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를 쫓아내겠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욕망을 억누르면서 학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운동을 통해서 내 몸하고 화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내가 여기가 참 많이 둔해졌구나. 여기에 나도 모르는 것을 내가 많이 쌓았구나 라고 하는 구석구석에 대한 재발견을 하면서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한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험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건 하나도 채워주지 못했고 내가 내 일을 하느라고 너를 그렇게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앉혀두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리를 꼬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비틀어져 있는 게 정말 심각해서 그러니까 작가들은 또 오랫동안 키보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거의 다 몸은 삐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버텨.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몸은 네가 그걸 받아야 돼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강요했는데 몸이 참 묵묵하게 이거를 견뎌줬구나라는 느낌이 내 몸을 바라보게 되면서부터 얻게 된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하루에 근데 정말 한 5분, 10분도 제 몸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못 보죠. 예전에 한 400km 산티아고 가고 걸을 때는 이게 발이 고장이 나면 그 다음날 28km를 못 걷고 그러면 그 다음 숙소에 못 가니까 그때는 발을 정말 정성 들여서 한 20분씩 찜질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신경을 못 쓰잖아요. 특수사항이 아니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바로 본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미워하면서 살 내보내고 거의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갖고 있는 내 몸이 사실은 내가 숨을 거두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흔적을 지울 때까지 나를 받아줘야 되는 내 영혼의 그릇이잖아요. 근데 그 그릇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이 운동을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운동하시는 입장에서 저도 이게 직업병이 있어서 네. 걸어 다니다 보면 뭐 광고나 책도 뭐 오탈자 교정하고 이러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 몸이 왜 저렇지 이런 게 보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직업병이랑 네. 운전하면서 자꾸 여자들 보면 자꾸 훑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여자분들이 붙는 옷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왜 펜슬 스커트 저도 오늘 입고 왔지만 네. 그 딱 붙는 스커트 입었을 때 그 서양 여자들의 허리 라인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드물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 찔리네요. 네네. 그래서 뭐 엉덩이가 납작한데 네. 그대로 뭐 입어야 되니까 옷은 이쁘니까 입고 다니시는데 보통 이제 그런 스커트 입었을 때 불편함 네. 내 엉덩이 모양, 허리 모양의 불편함도 있지만 그 책상에 앉았을 때 항상 어깨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어깨가 왜 아픈지는 내 생활 패턴을 좀 보면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아무도 내 습관 때문에 아프다는 걸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고 네. 나면 이제 목이 계속 뻐근한 거예요. 게임하느라. 네, 게임하느라.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또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받는 쪽으로 받게 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더 있어요. 심각한 건 여기를 끼우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치. 전화 통화하면서. 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아주 그냥 목에 변형이 와서 아플 수밖에 없는 어깨를 만드는 거죠. 그게 생활 습관인 거잖아요. 네. 그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얼마든지 안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통증을 자꾸 참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몸을 거기다 맞춰가는 거군요. 그쵸. 그렇죠. 예.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하체에 관한 고민이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네. 많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습관에서 비롯되는 게 있나요? 뭐 대부분 습관인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음식을 짜게 먹는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체 쪽으로 부종이 오게 되면서 순환 장애가 네. 오기 때문에 이제 많이 붓는데 저 많이 부어요. 네. 그리고 한 아침에 자리에 신었던 신발이 저녁에 안 맞아서 안 들어가고 맞고. 예. 네.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것도 그리고 다리를 한쪽으로만 오래 꼬시는 것도 예, 그 하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예. 그런 것만 좀 해결을 해도 사실은 몸이 밸런스. 그러니까 이 운동이 좋은 게 아무도 모르게 몰래 운동이 가능해요. 아, 맞아요. 이렇게 회가 길어지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허벅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쭉쭉 아무도 몰라요. 네, 네, 아무도 모르는데 몰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워낙 다리가 많이 붓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나 너무 다리가 많이 붓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게 되게 간단한 이렇게 발 왕관 만들기. 네, 네, 네.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쫙 벌린다가 이렇게만 몇 번을 해줘도 네, 그 네. 부종이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을 이렇게 내 몸을 달래는 방법, 그쵸. 네, 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네.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런 몰래 운동하기를 다 넣었습니다. 네. 운동을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건 내 몸은 되게 정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별로 정직하지 않은데 네. 사람은 나를 속이기도 하고 상대를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다시 속기도 하고 하지만 몸은 정확하게 인풋을 해주면 그것에 대한 아웃풋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고 먹으면 먹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이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내가 좋아하는 캐러멜 마키아토가 아닌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 건강한 음식들이겠죠. 그런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습관들을 가지게 되시면 분명히 몸은 대답을 합니다. 모두에게 다 좋다고 알려진 그 무엇을 먹고 알러지가 발현이 돼서 지금 병원에 실려가 있는 저희 직원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다 좋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매치가 하나 잘못되니까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니까 바로 병원에 실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필라테스 운동은 정확한 자세와 호흡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강사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운동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1대1 강의가 되고 고가의 운동이 되기 때문에 대중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바로 알고 바라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강좌를 3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하자마자 저 먼저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 설명 충분히 들으시고 그다음 저하고 같이 운동하시고 그래도 이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팁들을 구성했으니까요. 그 팁도 연습해 보시면서 좀 더 내 몸이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몸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나는 경험이요.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이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김희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Get a little love, give a little richness. Get a little smile, give a little sweet kiss. Get a little fun, give a little groove. And get a little bliss, give a little smooth, yeah. When you throw a little love my way, I glow like a sunny day.